네, 지금부터는 평소에는 잘 안 쓰는 기능인데요. 조금 더 고급적인 기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규 선생님들이라면 나중에 필요하신 경우에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륨 컨트롤러에서 플로우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플로우 어댑테이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볼륨 컨트롤이 컨스턴트 플로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높이가 일정한 컨스턴트 플로우에서 볼록 튀어나온 게 있고 볼록 튀어나오지 않은 이렇게 아이콘을 변경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플로우 어댑테이션은 볼록 튀어나온 거고요. 흡기 중에 환자 요구 시 추가 볼륨을 허용합니다. 에어스타베이션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환자에게 가스가 제공되는데 환자가 마시게 되면은 흉곽에 음압이 걸리면서 프레셔가 밑으로 꺼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꺼진다는 것, 즉 환자가 더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마시고 싶어 하면은 저희가 비록 타이다 볼륨 400을 설정했지만 더 준다는 거죠.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without flow adaptation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한번 눌러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걸 없애게 되면은 네, 흡기 중 요구가 있더라도 환자 요구가 있더라도 추가 볼륨을 제한하게 되죠. 전달 안 한다는 겁니다. 설정된 타이다 볼륨만 전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볼로트람을 예방한다는 건데 설정한 값이 아무리 환자가 마시더라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볼로트람을 예방한다. 즉 혹시라도 폐가 굉장히 안 좋아서 볼륨이 몇을 넘어가면은 환자가 이제 트라우마, 데미지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기본값은 더 준다라는 거고요. 그 기능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 네, 이 without flow adaptation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플로우 패턴인데요. 플로우 패턴은 이쪽에 아까 전에 100이었죠. 여기 보시면 기본값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0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 플로우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100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즉 컨스턴트 플로우를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컨스턴트 플로우를 쓰는데 이제 볼륨 컨트롤을 쓰고 싶은데 컨스턴트 플로우 말고 아까 전에 제가 디셀러레이팅 플로우가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 플로우 패턴을 조절해가지고 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50%는 이 정도, 50%는 이 100%부터 절반까지 떨어졌을 때, 네, 호기를 전환한다는 거고, 이제 100%까지 하면 여기서 이 경사를 이렇게까지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처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디셀러레이팅 플로우를 사용하고 싶다면 PRVC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아이레이션은 아이레이션 눌러주신 다음에 네, 아이레이션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레이션 변경하시면은 여기 TI가 조절되면서 아이레이션랑 이제 RR에 따른 TI가 몇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인공호흡기를 쓰는데 우리는 아이레이쇼 방식이 아니라 아이레이쇼 말고 여기다가 TI를 그대로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변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아이레이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버 인공호흡기 쓰는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 특히 피디아트릭 계열에서 PICU나 니오네이트럴 당연히 NICU는 당연히 TI를 주로 세팅하는데요. PICU 같은 경우는 이걸로 세팅하는 경우가 있고 이걸로 세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 알려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셔 컨트롤에서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T 인스프 라이즈 퍼센테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5가 기본값이고요. 피크 플로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고요. 호흡의 편안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흡기 초기에 오버슈팅 발생 시 이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 값을 조금씩 높여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대부분 5%에서는 발생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RR이 15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이클이 4초죠. 흡기와 후기가 4초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4초에 10%면은 0.4초입니다. 그런데 5%면은 0.2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피크까지 올라가는 플로우가 가장 빠른 게 도달하는 시간이 0.2초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완전히 수직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왜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냐면은 환자가 ARDS 환자나 유모니아가 엄청나게 심하거나 어쨌든 환자 폐가 섬유화되었거나 뭐 경화 너무 심해서 딱딱할 경우 즉 스티프할 경우에 이게 플로우가 더 빠르면은 이제 오버슈팅이라는 파이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서 프레셔가 여기 좀 치솟는 경우, 초반에 좀 치솟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예방해서 호흡이 편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것을 보통 5% 정도면 괜찮은데 폐가 정말 안 좋으면 조금 높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기본값 사용하시면 뭐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올릴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면서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서 호흡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혹시라도 이쪽에 처음에 여기가 뾰족해지는 파이팅을 오버슈팅을 발생한다 확인한다면은 이 값을 올려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프레셔 컨트롤에서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볼륨 컨트롤에서도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 죄송합니다. 이건 티포즈고 인스피레이션 라이즈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플로우 패턴 자체가 컨스턴트 플로우를 쓰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의미가 있느냐? 이 플로우 패턴에서 굉장히 디셀러이팅 방식으로 가깝게 변경해 줬을 경우에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PIVC 때문에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볼륨 컨트롤에서는 이 플로우 패턴과 라이즈 타임이 크게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고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써야 된다면 이걸 변경해서 쓰실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셔 서포트에서만 있는 엔드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엔드 인스피레이션 그 서브 Y 버전에서는 사이클 오프라고 했는데 어쨌든 최근에 서브 Y나 서브 U나 다 엔드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흡기 종료 시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피크 플로우의 몇 퍼센트 시점에서 흡기를 끝낼 것인지 결정합니다. 적절한 호흡 패턴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플로우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셀러레이팅 플로우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다 천천히 이렇게 느려지는데 아주 빠르게 100%까지 올라갔다가 느려지는데 30%까지 떨어졌을 때 100%에서 30%까지 떨어졌을 때 호위로 전환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쓰느냐? 환자가 여기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환자가 자꾸 호기 말에 위쪽에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림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물론 컨트롤 모드이긴 하지만 서포트 모드다라고 가정하고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데 처음에 여기 생기면 오버슈팅이라고 했고 라이즈 타임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이 부분에 볼록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그 흡기 말에 환자가 쉬는 거니까 환자가 흡기가 길다라는 의미예요. 흡기가 길면은 흡기를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흡기를 줄여준다. 다시 아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 인스피레이션에서 흡기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것은요. 이 플로우가 위로 올라가면 흡기고 내려가면 호기잖아요. 흡기 시간을 빨리 줄여준다 하는 것은 30%의 숫자를 올려가지고 40, 50, 60 이런 식으로 빠르게 흡기가 종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그런 파이팅이 덜 생기겠죠. 그래서 흡기 종료 시점을 변경해서 적절한 호흡 패턴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환자가 흡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런 파형을 봤을 때 이 수치를 변경해서 환자가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왜 환자가 편하게 호흡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환자가 호흡을 편하게 해야지만 더 리터블 해주고 더 빠르게 인공호흡기로부터 위닝할 수 있고 더 RR이 더 높이 뜬다거나 파이팅이 생긴다거나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환자가 최대한 편하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꼭 참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컴펜세이션 보상 기능인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여기 쭉 읽어보겠습니다. 컴펜세이션을 키게 되면은 패션 서킷 변수를 제거하여 실제 폐에 전달되는 타이달 볼륨이 표시가 되는 거고 오프를 하게 되면은 실제 폐가 아닌 패션 서킷에 들어가는 모든 타이달 볼륨이 표시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요 아이콘이 있으면은 컴펜세이션을 킨 거고 없으면은 끈 거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이제 테스트 뷰를 연결한 상태에서 서킷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컴플라이언스 값이 이제 0에 가깝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숫자가 있는데 이게 0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은 서킷 테스트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서킷 컴플라이언스가 압력을 1 줬을 때 얼마만큼의 타이달 볼륨이 서킷이 남아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실제 폐에 얼마만큼 타이달 볼륨이 이제 제공이 되는지를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근무하는 병동에서 테스트 튜브를 연결하고 패션 서킷 테스트를 진행 중이면 그렇게 일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버 Y랑 혼용하거나 서버 Y를 쓰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서버 U만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킷 테스트를 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체중이 작은 소아 환자, PICU나 NICU 등에서는 반드시 패션 서킷 테스트를 연결 후에 테스트를 진행하고 반드시 컴펜세이션을 사용해야지 제대로 된 타이달 볼륨을 표시가 된다. 성인에서는 이 오차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 여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환자 체중이 작아지고 폐 크기보다 서킷에 차지하는 용량이 많아질수록 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동영상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컴펜세이션에 대한 동영상을 필요시 꼭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이니셜 세팅
PBW 이제 계산 방법인데 이 공공보건의료교육 훈련센터에서 최근에 만든 것을 제가 첨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 폐가 정상이라면 보통 이 정도에서 세팅을 하고요. 정상이 아니라면은 뭐 이 정도에서 세팅을 한다라는 건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 FR2가 왜 100%로 여기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모니터링 하실 때 PIP가 40보다 낮아야지 뭐 환자 폐에 뭐 트라우마가 안 생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P 플랫, 플라토 프레셔라고 하는데 이 PIP랑은 건 조금 다릅니다. 플라토 프레셔는 환자 폐에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프레셔인데 이것은 40보다 30 아래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뭐 25보다 좋다라고 하는 게 뭐 당연하겠죠. 낮으면 안 좋은 거니까 높게 유지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제 저항값은 뭐 15보다 작게 유지가 되면 좋다라고 뭐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그리고 PBW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성별에다가 그 키를 입력하면은 PBW가 나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전에는 여성분의 160 했더니 52kg 정도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폐가 안 좋을 경우 4에서 6, 폐가 좀 괜찮다, 뭐 SI-C도 6에서 8, 그거보다 더 많이 준다, 뭐 혹은 10 혹은 그 이상도 곱해가지고 타이달 볼륨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여성분이시고 160 정도의 키다.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이 정도일 겁니다. 200에서 400 정도. 그래서 내 환자가 타이달 볼륨을 뭐 200에 가깝게 주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그 폐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적게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추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이제 이렇게 400 혹은 500까지 이렇게 타이달을 많이 준다 그러면은 폐가 뭐 안 좋은 것보다 벤틸레이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도 뭐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PBW 계산법, 네, 여성분은 이렇게, 남성분은 이렇게 계산이 나와 있고요. 미니볼륨 계산법은 BSA 곱하기 뭐 3.5고 남자는 BSA 곱하기 4라고 나와 있는데 BSA는 Body Surface Area입니다. 약물 계산 공식인데요. 3600에다가 키 곱하기 체중에서 루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이 이제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기도 했고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PBW가 예를 들어서 52kg다. 그러면 52kg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뭐 5240이 됩니다. 그래서 1000으로 다시 나눠주게 되면은 5.24 이렇게 되는데 5리터라는 의미예요. 5리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52kg 정도면 5리터를 주게 될 거고요. BSL 곱하면은 52kg 정도 되는 사람의 BSL 곱하면은 3.5 곱하면 한 5.3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예요. 조금 다른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100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고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스타트를 하시더라도 결국 30분의 AB를 해서 자기가 계산한 값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또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미니 볼륨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환자 폐에 무리가 안 가게끔 이걸 얼마큼 계산할 것인가 계산해서 R를 곱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 미니 볼륨을 어느 정도 맞춰준 다음에 5리터 정도로 맞춰준 다음에 결국 ABG를 보고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으로 만약에 내 환자가 어떤 몇 시로 설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환자가 폐가 안 좋을지 어디가 안 좋을지 혹은 뭐 체중이 얼마나 될지 여성분인지 키는 얼마나 될지 크기는 얼마나 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이런 부분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자료는 링크를 통해서 다운 받으실 수 있겠고요. 혹시 자료 중에서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오타가 있거나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